안녕하십니까. 자, 중소기업법령 이번 시간에 공부하실 내용은 그 벤처기업의 육성에 관한 그 특별조치법입니다. 특별조치법 해가지고 이제 기존에 그 중소기업 창업에 관한 법이 있지만 이와 별도로 그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해서 별도로 만든 법입니다. 그래서 특별조치법이라고 되어 있고 약칭은 벤처기업법이라고 합니다. 벤처기업법 해가지고 자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벤처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위험부담이 있지만 그 위험부담을 갖다 무릅쓰고 이제 창업을 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 그 총칙에 나와 있는 내용 보시겠습니다. 법의 목적이 나와 있는데 목적 자체가 처음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바로 목적 달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목적을 확인하시고 이 법의 취지를 갖다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법은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입니다. 기존에 있던 중소기업들이 있는데 그 중소기업들을 갖다가 벤처기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또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법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 또 한 가지 그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한다는 거죠. 이런 취지하에서 만들어진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용어의 정의가 나오는데 용어의 정의는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잘 나오는 게 있고 안 나오는 게 있는데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첫 번째가 투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벤처기업에 대한 그 투자 얘기하는 건데 투자라고 할 때 그 용어 정의 정확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투자는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회사가 발행한 겁니다.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또 무담보 전환사채가 있습니다. 이건 회사채인데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컨버터블 본드 해가지고 전환사채라고 하는 건데 무담보 전환사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무담보 신주 인수권부 사채가 있습니다. 새로운 주식을 발행했을 때 그걸 인수할 수 있는 그런 사채입니다. 회사채지만.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인수하거나 주식회사가 발행한 세 가지입니다. 주식, 무담보 전환사채 또는 무담보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갖다가 인수하거나 또 한 가지가 있죠. 뒤에 유한회사의 출자를 갖다가 인수하는 것을 갖다가 투자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투자에 대한 정의는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가 발행한 그 세 가지를 갖다 인수하거나 유한회사의 출자를 갖다 인수하는 것이 바로 투자다 하는 거 확인하시고요. 자, 다음에 그 벤처기업 집적시설이 있습니다. 그 집적이라고 할 때 그 집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모여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집적. 우리가 집적이라고 할 때 영어로다가 이제 클러스터라고 합니다. 뭐 어떤 법에서는 직접 클러스터라고 쓴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은. 자, 여러 기업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집적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설이 모여있는 거죠. 그래서 벤처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시설을 집중적으로 입주하게 하는 겁니다. 집중적으로 입주하게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거예요. 서로 이제 뭐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서로 도움을 줄 수 있고 해가지고 모여있으면. 그래서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정된 건축물을 갖다가 벤처기업 집적시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새 뭐 스타트업 많이 나오는데 그 스타트업 회사들이 이제 창업할 수 있게 크게 이제 공간을 제공한 다음에 여러 스타트업들이 입주해가지고 활동할 수 있게 만든 이런 것들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이 다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범주에 포함되는 겁니다. 다음에 그 실험실 공장이라는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실험실 공장 해가지고 글자 그대로 실험을 하면서도 직접 제품을 만들 수 있게 만든 겁니다. 벤처기업의 창업을 促진하기 위하여 주로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에 도시형 공장에 해당하는 업종에 도시형 공장에 해당하는 업종에 생산시설을 갖춘 사업자가 말한다 해가지고 실험실 공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한참 그 3D 프린팅 같은 것들이 인기였는데 그 3D 프린팅 같은 경우에도 뭐예요? 글자 그대로 실험실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생산시설을 갖다 갖춘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실험실 공장이라고 해서 정의가 나옵니다. 자, 다음에 네 번째, 그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가 있습니다. 촉진지구라고 할 때는 범위가 더 넓어요. 단순한 집적이 아니라 그 집적된 시설이 여러 개 들어와 있을 때 이런 걸 촉진지구라고 하는 겁니다. 지구라고 하는 말은 더 넓은 개념이죠. 그래서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해가지고 벤처기업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이에요. 밀집도가 높은 지역으로 집단화, 협업화, 그러니까 여러 벤처기업이 들어와 있으니까 집단화가 되면서 클러스터링이 되면서 동시에 뭐예요? 협업이 가능하죠. 그래서 협업화를 통한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정된 지역입니다. 원래 촉진지구라든가 개발 촉진지구 이런 것들은 뭐 시도지사가 지정한다든가 등등 장관이 지정한다든가 지정을 해요. 그래서 이건 지정된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봐주시고
자, 다음에 그 전략적 제휴라고 하는 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이죠. 그러니까 경영학 공부하다 보면 의뢰 전략적 제휴 해가지고 이제 흔히 뭐 경영학에서 경영 혁신 기법이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언급하는데 그 중에 하나 빠지지 않고 늘 나오는 게 전략적 제휴가 나옵니다. 원래 영어는 뭐라고 하죠? Strategic Alliance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기업들이 이제 서로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협력하는 겁니다. 전략적 제휴. 요새는 뭐 해운회사 같은 경우에 해운동맹 만들어가지고 협력을 하거나 또 항공회사 같은 경우에도 뭐 스카이팀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협력하죠. 이런 것들이 다 전략적 지유, 얼라이언스입니다. 그런데 전략적 지유라고 할 때는 주로 여기서 이제 벤처기업들이니까 벤처기업이 생산성 향상과 생산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기술과 시설, 정보, 인력 또는 자본 등의 분야에서요. 5가지가 나와 있죠. 기술, 시설, 정보, 인력 또는 자본 등의 분야에서 다른 기업의 주주나 또는 다른 벤처기업과 협력관계예요.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갖다가 전략적 지혜라고 정의합니다. 법에 나와 있는 정의가 아무래도 이제 가장 정확한 정의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 전략적 지혜 같은 것들은 일반 경영학 시험 문제에서도 아주 많이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죠. 자, 이렇게 정의합니다. 정의 확인하시고요. 자, 다음엔 그 신기술 창업 전문회사가 있습니다. 신기술 창업 전문회사. 그래서 주로 이제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거예요. 기술의 사업화와 이를 통한 창업 촉진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신기술 창업 전문회사라고 그래요. 전문회사. 자, 기술의 사업화 이를 통한 창업 촉진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등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중소기업부 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등록된 회사를 갖다가 신기술 창업 전문회사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그 신기술 창업 집적지역이 또 있죠. 역시 이거 집적지역입니다. 모여있는 곳이죠. 그래서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교지나 부지로서 자,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창업자와 자, 벤처기업 등의 자, 사업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화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을 자, 신기술 창업 집적지역이라고 합니다. 용어의 정의는 지금까지 뭐 꾸준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의 정의에 대한 그 예시 문제가 하나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이 뭐냐고 했는데 제일 많이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전략적 제휴가 항상 포인트가 많이 됩니다. 투자하고 전략적 제휴 두 가지가 항상 포인트가 되는데 기업 보시게 되면 투자란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사채가 두 가지가 있었죠. 신주인수권부 사채도 있었고 사채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전환사채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다 넓게 사채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식, 사채, 그 다음에 선물 및 파생상품을 인수하거나 선물이나 파생상품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거죠. 또는 위험이 매우 높은 이런 거 파생상품이죠. 안 들어갑니다. 자, 투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벤처기업법에서 투자라고 할 때는 선물 및 파생상품을 인수하는 거 이런 것들은 안 들어갑니다. 일본 기억 틀린 거죠. 그래서 그 주식, 그 다음에 무담보 전환사채 또는 무담보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들어가지만 선물 및 파생상품은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유한회사에 대한 출자를 인수하는 것도 투자의 범주에 포함되죠. 그래서 이제 기억은 틀렸습니다. 선물 및 파생상품은 안 들어갑니다. 주의해 주시고요. 다음에 이은에 그 전략적 지유가 나와 있습니다. 자, 전략적 지유란 벤처기업이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 두 가지가 목적이에요.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5가지가 있었죠. 기술, 시설, 정보, 인력 또는 자본 등의 분야에서 다른 기업의 주주 또는 다른 벤처기업과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맞죠? 전략적 지유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신기술 창업 전문회사가 나와 있습니다. 대학이나 연구기관이죠.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 또 이를 통한 창업 촉진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자, 그 벤처기업법 제1조 2에 따라 등록된 회사를 갖다가 전문회사라고 하는 겁니다. 신기술 창업 전문회사. 자, 니은 디귿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용어의 정의는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항상 포인트가 무엇인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그 벤처기업의 요건 등이 나옵니다. 벤처기업의 요건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에 계속 개정되어 왔습니다. 최근에도 그 벤처기업의 요건 등에 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 날 개정된 것도 있고 2018년 또 1월 8일에 또 개정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2019년에도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개정되고 있는 건데 그렇지만 한 번도 출제가 안 됐습니다. 한 번도 출제가 안 됐지만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분명히 2020년에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벤처기업의 요건인데 먼저 첫 번째는 일단 중소기업이어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조건은 중소. 그래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춰야 된다고 했으니까 거기 나와 있는 요건 1, 2, 1호, 2호 다 갖춰야 되는 거예요. 1호, 2호 다 갖춰야 되는 건데 먼저 첫 번째는 자,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됩니다. 중소기업일 것. 다음에 이번에 자,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가나다목이 있는데 가나다목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되는 거죠. 중소기업이면서 가나다목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바로 벤처기업이 되는 겁니다. 먼저 그 과목 보시게 되면 자,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 금융업자, 신기술사업 투자조합, 또 한국벤처투자조합, 또 전담회사, 그 다음에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갖다 하는 금융기관, 원래 그 금융기관 해가지고 주로 뭐 산업은행이라든가 기업은행이라든가 해가지고 6가지를 갖다 규정하고 있는데 뭐 거기까지는 뭐 문제 자체가 안 나왔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나오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6가지를 갖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 개인도 포함되는데 개인은 뭐냐면 자, 투자 실적, 경력, 자격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인데 케이스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낼 수 없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 개인에 대한 요건은 시험 문제 별도로 나오긴 어려워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이고 가에 해당하는 것이 지금 다 해서 8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창업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 금융업자, 그 다음에 신기술사업 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전담회사,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역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등 8가지가 나와 있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8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입니다. 여기 원래 이제 벤처기업이니까 뭐 큰 규모의 자금이 필요한 건 아니죠. 중소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금액이 나오는데 금액은 5천만 원 이상입니다. 여기 제시하지 않았지만 금액은 5천만 원 이상입니다. 5천만 원 이상이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거기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로 나오는데 비율은 대개 얼마가 나오나요? 100분의 10이 나오죠. 비율은 100분의 10 정도가 나옵니다. 10 이상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5천만 원 이상이면서 100분의 10 이상이라고 하는 거. 아직은 안 나왔지만 자, 참고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8가지가 제시가 됐는데 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 및 기업의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고 그 다음에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0 이상인 이런 기업이면 됩니다. 중소기업이면서 가면 되는 것이고 또 자, 중소기업이면서 나에 해당해도 되는 거죠. 나는 뭐냐? 자, 기업인데 자, 인정받은 기업 부설 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이래야 돼요. 기업 부설 연구소. 물론 인증받은 기업 부설 연구소. 그래서 인증받은 기업 부설 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의 연간 연구 개발비와 또 연간 총 매출액에 대한 연간 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사업상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입니다.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굉장히 많아요. 복잡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금액은 얼마냐? 연구개발비의 금액은 5천만 원 이상이에요. 역시 5천만 원 이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연구개발비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역시 100분의 10입니다. 이것도 5천만 원 이상, 100분의 10 이상. 그것만 참고로 한번 눈여겨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중소기업이면서 나가 해당되면 되는 것이고 벤처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소기업이면서 다에 나와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해가지고 또 역시 벤처기업이 나와 있죠. 다음 각각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자, 1번은 자, 기술보증기금이 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을 하거나 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자, 개발기술의 사업화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무담보로 자금을 대출해야 합니다. 무담보로 자금을 대출하고 그 다음에 이래 보증 또는 대출금액과 또 그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기업의 총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래야 되고 그리고 자, 보증 또는 대출기관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을 것 해가지고 이제 3가지 조건을 다 갖추면서 중소기업이면 역시 벤처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벤처기업의 요건 시험에는 안 나왔지만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건 한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앞에서 중소기업 얘기할 때도 저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거 얘기했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의 결정이 나와 있습니다. 시험에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이 싹 바뀌었습니다. 이 내용이 2019년 4월 23일자로 전부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나왔던 기출문제랑 다 틀리는 거예요. 완전히 바뀐 겁니다. 뭐 하나가 더 추가되고 빼주기가 아닙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방향이. 그래서 자,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의 결정이 나와 있죠. 자, 우리 산업의 구조 조정을 원활히하고 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 유흥주점업 등 이런 거예요. 유흥주점업. 벤처기업이라고 했는데 주점하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자, 일반 유흥주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이제 과거에도 계속 나왔던 건데 이제 내용은 달라졌죠. 물론 6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대통령령에 제시된 6가지 내용.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무도가 뭐죠? 춤추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춤출 수 있는 유흥주점업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타 주점업. 그 다음에 4번 주의해 놓으세요. 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이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같은 거 거래하는 거 있죠. 아직은 이제 뭐 합법화되어 있습니다만 아직은 불법적으로 음성적으로 하는 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흔히 얘기하는 암호화폐 얘기하는 겁니다. 암호화폐를 매매하거나 중개하는 것도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자,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뭐 도박이라든가 이런 거 할 수 있는 PC방에서 이런 거 할 수 있게 돼 있는 거 있죠. 벤처기업에 안 들어갑니다. 자, 무도장 운영업. 자, 무도장이라는 게 그대로 뭐예요? 뭐 춤출 수 있는 그런 클럽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6가지 분명히 나옵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 그 벤처 육성 기반을 구축해가지고 과거에는 안 나왔는데 2018년, 19년에 2번 연속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 내용은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동안 안 나왔던 겁니다. 자, 벤처 육성 기반을 구축해가지고 자,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이 먼저 나옵니다. 먼저 1번 보시게 되면 자, 대개 이런 법 나오면 계획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렇죠? 계획. 용어의 정이 나온 다음에 계획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계획이 나온 겁니다. 벤처기업 육성계획이에요. 벤처기업 육성계획. 그래서 자, 중소기업부 장관은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자, 이런 큰 계획은 매년 하는 게 아니죠. 시행계획은 매년 하고 또 실태조사 이런 것들은 매년 하는 거지만 기본계획은 뭐예요? 3년마다 또는 5년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입니다. 3년마다 벤처기업 육성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서 자, 수립, 시행하여야 한답니다. 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이에요. 꼭 해야 되는 거죠. 중소기업부 장관이 꼭 해야 되는 겁니다. 3년마다 벤처기업 육성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서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그럼 그 계획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거. 여러 가지가 나열되어 있는 것은 언제든지 쉽게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법에 나와 있는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거 하나 슬쩍 집어넣은 다음에 틀린 걸 찾아라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어려운 거죠. 왜냐면 전혀 생뚱맞은 걸 만들어서 집어넣으면 틀린 게 쉽게 보이지만 다른 법에 나와 있는 것 갖다 집어넣으면 뭐예요? 기시감이 있죠. 대잡이. 어디서 분명히 봤던 말이니까 이거 틀린 거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각 법에 나와 있는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 법의 목적에 맞게 계획의 내용도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에 그 벤처기업이라는 말 다 들어갑니다. 6가지가 나와 있죠. 그래서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 또 벤처기업의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창업 지원, 이 법이 바로 뭐예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에요. 근데 육성이라고 할 때는 뭐예요? 벤처기업으로의 전환, 또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내용 들어가야죠. 벤처기업의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또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자, 벤처기업 관련 통계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또 벤처기업 제품의 공동구매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활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벤처기업 제품의 공동구매 확대에 관한 사항이 들어갑니다. 기타 등등 해가지고 5가지가 기본되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이 바로 자, 육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항상 뭐예요? 자료의 제출. 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 자료의 제출을 갖다 요청할 수 있죠. 역시 그 얘기 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육성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또 벤처기업 육성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 대표자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요청받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따라야 되는 건 틀림없죠. 다 앞으로 계속 나올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그 실태조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원래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또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실태조사가 항상 또 따로 나옵니다. 비슷합니다. 앞에서 나왔던 것하고. 자, 실태조사 해가지고, 자, 이 중소기업부 장관은 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또 육성 계획을, 자, 3년마다 작성하는 육성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자, 실태조사는 매년 하는 겁니다. 근데 자, 시행계획을 세우는 경우에도 시행계획도 매년 하는 것이고 또 실태조사하는 경우에도 뭐요? 매년 하는 겁니다. 그게 많이 중요해요. 시험 낼 때 틀리게 만들 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매년 벤처기업의 활동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갖다 하고 조사했으면 결과는 공표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자, 조사를 하고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자, 벤처기업 부장관이 직접 실태조사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자,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 중소벤처기업 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 공공기관의 장, 또 벤처기업 대표자 또는 관련 단체 대표자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받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따라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겁니다. 자, 대상이 누구예요? 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다음에 공공기관의 장, 벤처기업의 대표자 또는 관련 단체 대표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또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제공받은 자료는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거죠. 요새 정보 시스템, 자,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베이스에 기반을 둔 정보 시스템이 다 운영되잖아요. 여러 분야에서. 이것도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특히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그래서 종합관리 시스템의 구축 운영에 대한 내용이 법제 4조의 4 해가지고 추가가 됐습니다. 자, 중소벤처기업 부장관은 벤처기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또 벤처기업 간의 협력 기반을 구축하여 벤처기업 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습니다. 종합관리 시스템, 이게 바로 정보 시스템이에요. 그 정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는 거, 또 역시 자, 계속 이어서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추진체계의 구축과 관련해가지고 육성계획, 실태조사, 또 종합관리 시스템, 그 세 가지에 대한 내용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그 자금 공급의 원활화가 나와 있습니다. 자,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위해서는 자금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죠. 그래서 자금 공급의 원활화와 관련된 자, 규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법제 4조에 나온 내용인데, 자, 벤처기업에 대한 그 기금의 투자가 나와 있습니다. 벤처기업에 대한 기금의 투자가 나와 있죠. 자,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이에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인데,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 시험에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이게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이 다 해서 45개 기금이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기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45개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어쨌거나, 자,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 자, 기금 관리 주체라고 합니다. 자, 기금 관리 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을, 얼마일까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면, 은에 나오는 게 비율은 대부분 100분의 10이 제일 많아요. 여기서 역시 100분의 10 이내 자금을 100분의 10, 다양한 기금은 원래 그 기금을 만든 목적에 맞게 쓰여야 되는 건데 그 목적 이외에 벤처기업의 투자를 위한 자금 공급에도 쓸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자, 비율 이내 자금, 100분의 10 이내 자금을 그 기금 운영 계획에 따라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또 신기술 사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습니다. 자, 국가의 기금관리 주체가 45개 기금이 있는데 그 기금관리 주체가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도 있고 또 창업투자조합에 투자할 수도 있고 신기술 사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습니다. 기금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출자라고 그래요. 출자할 수 있다. 자, 그 점 지켜주시고요. 자, 그래서 그 내용 한번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뭐 2번은 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일반적인 내용도 은에 따라 나오는 내용인데 그냥 뭐 특별히
특별히 신경 쓸 내용은 아니지만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게 4번입니다. 또 자,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는 보험회사예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에서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또 창업투자조합, 또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보험회사가 출자할 수 있어요. 이것도 특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예요. 이것도 이전에 한번 금융감독원이라고 바꿔놓은 다음에 틀린 거 찾아라 이런 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유치한 거죠. 그렇지만 그래도 그렇게 나오니까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에서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도 출자할 수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자, 그래서 그 내용 한번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5번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1번하고 그 다음에 1번하고 4번하고 두 가지 특별히 신경 써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그 중소기업 투자 모태조합이에요. 모태조합. 투자의 가장 근본되는 기금을 갖다가 관리하는데요. 모태조합. 그래서 이제 모태조합에 결성해가지고 이 규정이 나와 있는데 아직 출제가 안 됐습니다. 나올 만한 내용인데 나올 만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출제가 안 됐어요. 자, 모태조합. 그래서 이제 그 기본 내용만 한번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관리기관 중에서 지정하는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자, 투자관리기관 중에서 지정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걸 투자관리 전문기관이라고 해서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뒤에서는. 그래서 그 투자관리 전문기관은 자,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을 관리하는 자 등으로부터 출자를 받아서 자,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출자하는 모태조합이에요. 이런 걸 모태조합이라고 합니다. 모태. 그래서 모태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소기업 투자 모태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그래서 자, 투자관리 전문기관이 주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되는 조합 또는 회사에 출자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모태조합입니다. 모태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모태조합에 출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모든 투자의 가장 기본되는 그런 조합이에요. 모태조합이라는 게. 그래서 모태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투자관리 전문기관은 모태조합의 자산을 다음의 조합이나 회사에 출자해야 하는 겁니다. 모태조합의 자산을 어디다 출자할까요? 자,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이나 또 한국벤처투자조합이나 또 산업발전법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및 기업구조 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입니다. 자, 사모, 자, 집합투자기구. 그 다음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 신기술 사업투자조합, 또 개인투자조합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모태조합의 자산을 갖다가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다양한 투자조합이나 투자회사 이런 데다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모태조합이라는 게 투자의 가장 기본되는 자금을 갖다 만든 것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또 벤처기업 관련 투자조합이나 이런 데 다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그 다음에 기업구조조정연합, 구조조정조합, 그리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든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이런 데다가 이제 출자해야 하는 겁니다. 모태조합의 자산을 그렇게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이 나와 있죠. 9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4번에서 9번까지 뜨고 있는데 뭐 전혀 나올 만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 사이에 있는 내용들이. 그래서 이제 나올 만한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왔지만 나올 만한 내용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건 다 뺀 것이고, 그나마 이제 9번이 좀 나오면 중요합니다. 숫자가 나와 있어요. 자, 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은 30년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그 30년입니다. 자, 30년 이내 기간이라고 했는데 대통령령에서는 30년으로 정하고 있어요. 그냥. 그래서 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은 30년으로 합니다. 30년으로 하고 그 밖에 모태조합의 관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태조합 아직은 안 나왔지만 나올 수 있는 내용이다 하는 거 감안해서 그 정도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 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한국벤처투자조합이 또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여러 가지 결성이라든가 또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 좀 확인하셔야 되는데, 자, 한국벤처투자조합이 나와 있는데 이게 또 비슷해요. 앞에서 우리가 봤던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있었죠. 자,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서는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이 있었죠.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이 있었습니다. 창업투자회사가 있었고 창업투자조합이 있었는데, 자, 이 창업투자조합하고 한국벤처투자조합하고 거의 비슷해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그 감안해서 같이 보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받는 거예요. 한국벤처투자조합도 모태조합의 기금을 출자할 수 있는 대표적인 내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자, 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아서 자,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투자조합인데 그 투자조합이라고 할 때 이제 창업투자조합과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과 그다음에 뭐요? 또 신기술사업 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이 있죠. 이게 대표적인 투자조합이에요. 그래서 자,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등을 목적으로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습니다. 자, 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아서요. 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아서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습니다. 단서가 있습니다. 다만 자,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또 다른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자산 매수 등 인수합병이나 자산 매수 등 자, 장관이 정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는 목적과 기준에 부합하게 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자는 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지 아니하고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때는 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아가지고 결성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자, 인수합병 또 자산 매수 등 자, 목적과 기준에 부합하게 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자는 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지 아니하고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자. 자, 처음에 나왔던 거죠. 첫 번째는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가 벤처투자조합 결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기술사업 금융업자도 결성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출자금 총액이 조합 결성금액의 1% 이상이고 대통령령이 정한 전문 인력을 보유한 상법상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가 역시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습니다. 유한회사 또는 뭐요? 유한책임회사입니다. 주식회사 아닙니다.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그 다음에 이제 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투자회사도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나와 있는데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자 네 가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첫 문제 나왔었죠. 예시 문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나왔어요. 있는 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법에서 뭐 투자회사니 투자조합이 별거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다 집어넣은 다음에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닌 거 해가지고 이제 자, 결성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했는데 2번에 나와 있는 신기술사업 금융업자가 결성할 수 있죠. 그래서 네 가지 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자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자, 2항. 자, 제1항에 따라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 장관에게 이건 신고합니다. 등록하는 게 아니에요. 신고하는 겁니다.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특별히. 자, 신고하여야 하고 자,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역시 또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겁니다. 신고입니다. 한국벤처투자조합은 신고예요. 앞서 우리가 자,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서는 대부분 다 뭐였죠? 등록이었죠. 등록. 자, 이 창업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 다 뭐했어요? 상담회사 다 등록했죠. 등록인데 이 법에서 한국벤처투자조합은 신고합니다. 특별히 주의하셔야 돼요. 신고. 자,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또한 같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고
여기 시행령에 나온 내용인데, 근데 이게 시험에 한번 나왔습니다. 사실 이거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 시행령에 나와 있는 내용 하나 집어넣습니다. 뭐냐면, 자, 일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까 그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4가지 있었잖아요. 그 4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결성계획서예요. 먼저 결성계획서를 냅니다. 결성계획서를 낸 다음에 나중에 신고하는 거니까 당연히 신고서 내야죠. 신고서를 내야 되는데, 신고서를 내기 전에 먼저 결성계획서를 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결성계획서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시행령에 나온 내용인데 시험에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성계획서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사업개요, 두 번째 출자금 총액, 출자 일좌의 금액, 자, 출자 시기 및 방법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유한책임조합원의 모집계획, 자, 무한책임조합원이 있고 유한책임조합원이 있는데, 자, 유한책임조합원의 모집계획, 또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자산운용계획 및 배분계획, 또 한국벤처투자조합의 투자심사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의 인적사항, 이런 것들이 결성계획서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리 결성계획서를 갖다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항 보시게 되면 한국벤처투자조합은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앞에서 봤던 뭐 창업투자조합하고 거의 다 똑같아요. 다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한국벤처투자조합은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 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조합원, 무한 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조합원을 뭐라고 그래요? 업무집행조합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인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과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 책임을 지는 조합원, 뭐예요? 유한책임조합원이죠. 그럼 구성합니다. 똑같죠? 자, 1인 이상의 무한책임조합원 해가지고 업무집행조합원입니다. 그 다음에 출자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합니다. 그리고 3번 보시게 되면, 자, 1인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이라고 했지만, 자, 공모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입니다. 자, 공모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에 업무집행조합원은 1인으로 한다. 1인 이상이라고 했지만 공모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에 업무집행조합원은 1인으로 합니다. 자, 그 밖에 이제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 조합원 수, 존속기간을 포함한 결성요건과 신고사항, 그 밖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그 대통령령에 나와 있는 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요건이 나와 있는데, 요건은 요거하고 다 똑같은데 금액만 달라요. 한국창업투자조합의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의 요건하고 똑같은데 금액만 달라요. 그거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이 2019년 8월 20일 날 개정된 겁니다. 그래서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고자 할 때 갖춰야 될 요건, 출자금 총액이 30억 원입니다. 창업투자조합은 20억 원이었죠. 여기서는 한국벤처투자조합은 출자금 총액이 30억 원 이상일 것. 다만, 자, 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출자하는 경우에는 최초 출자금이 10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 출자 1좌의 금액 얼마? 100만 원 이상이었죠. 출자 1좌의 금액은 100만 원 이상일 것. 유한책임 조합원의 수가 얼마? 49인 이하일 것. 그 다음에 업무집행 조합원의 출자 지분은 출자금 총액이 얼마? 100분의 1 이상일 것. 존속기간 5년 이상일 것. 똑같죠? 금액 하나만 다릅니다. 그래서 자, 요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건 관련해가지고도 시행령에 나와 있는 규정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제 신고서를 내는데요. 요건을 갖추고 미리 자, 결성계획서도 제출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신고를 해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신고할 때 신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신고서. 그래서 여기 자, 박스 안에 그 시행령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업무집행조합원은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을 마치면 다음의 서류를 첨부한 신고서를 조합원 총회 개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자,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그럼 신고서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규약 들어가야 됩니다. 정관이 아닙니다. 이건 조합이에요. 조합이니까 뭐요? 정관이 들어가야 돼요. 규약이. 우리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정관이 있죠. 그렇지만 여기는 조합이기 때문에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규약입니다. 자, 조합원 명부, 조합원의 출자 금액과 출자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자, 전문 인력의 인적 사항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포함된 신고서를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는 거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신고사항 중 다음의 내용이 변경되면 혹시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변경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럼 그 변경 신고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하는가 하는 건데 뭐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5가지 제시한 거 있죠. 한 번만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그 위에 나와 있던 내용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자, 한번 확인하시고요. 다음에 6번 보시게 되면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의 사업을 위하여 자, 벤처투자조합의 자금을 사용해야 합니다. 벤처투자조합의 자금을 어디다 사용할 것인가 하는 거죠. 중요합니다. 뭐죠? 일단 첫 번째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되지 제일 중요한 거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돼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해외 투자에도 할 수 있습니다. 해외 투자도 할 수 있다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 창업투자조합이나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 8번은 앞에서 똑같이 나왔던 내용이죠. 자, 업무집행조합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출자자 이익이에요. 출자자 이익을 위하여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자산을 관리해야 한다. 앞에 창업투자조합에 나왔던 얘기는 또 똑같은 거예요. 또 한 가지, 자, 8번. 한국벤처투자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 수익에 따른 성과 보수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성과 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성과 보수 지급을 위한 투자 수익의 산정 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요한 게 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 수익에 따른 성과 보수를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거, 이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